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이 남자친구 파생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원래는 PDF 파일 같은 걸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집에 좀 마이크도 있고 차트도 좀 녹화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냥 같이 좀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현물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봐드릴게요. 봐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요. NC소프트 매수가가 46만 9천 원이더라고요. 잠시만, 컨트롤이 46만 9천 원. 그냥 봐서는 조금만 올라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별로 매수가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46만 9천 원이면. 근데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그림만 봤을 때는 우상향의 그림이잖아요.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매수가가 좋지가 않죠. 그리고 비중 자체가 계산해보니까 한 72% 정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제 차트로 조금 바꿔볼게요. 현물할 때 많이 보는 매물대 차트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 퍼센트가 보여요. 그리고 잠깐 거래량은 치울게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데이 트레이딩이나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 팔았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는 지표라고 보면 되시고요. 실제로 웬만하면 대형주 일반 그 직장인이나 전업주부님들 보실 때는 거래량까지는 확인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막 회사 실적이 좋고 아니면 주식 회사 자체가 막 이쁘고 여러 가지 좋은 기사가 떠가지고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국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차익 실현 목적으로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매수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퍼센트를 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위에 퍼센트가 대략적으로 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맞거든요. 그리고 그 캔들 이거 지금 봉 보실 때 분봉 짧은 거보다는 일봉이나 주봉, 월봉 확인하시는 게 좋거든요. 월봉으로 보면은 5만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최대 주주고요. 웬만하면 일봉 기준으로 매물대 보셔도 충분히 그냥 대응하는 데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신규로 매수 들어간 가격이 46만 9천 원이었잖아요. 제가 선을 한번 올려볼게요. 46만 9천 원,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럼 현재 여기가 매수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따라서 가보죠. 요 정도? 대략적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상위 한 2.9%? 실제로 따지면 상위 1% 가장 비싸게 NC소프트를 매수한 분에 지금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9%가 밑에 있다는 거죠.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라서요. 그러면은 NC소프트 외적으로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주가를 만약에 그 주식을 가장 싸게 매수한 사람을 1이라고 놓고요. 가장 비싸게 매수한 사람을 100이라고 놓으면 평균이 50이잖아요. 퍼센트로 따졌을 때 50%보다 조금 아래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종목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대략적으로 여기 합치면은 2.9, 4.1, 6, 7%, 6%, 13%, 퍼센트가 조금 안 보이네요. 7%, 7, 6, 13, 13에다가 51%. 대략적으로 35만원 주변 여기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더 쌀 때 매수하면 좋긴 한데요. 제가 50% 정도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수치가 100에 가까우면은 100이 다시 50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고요. 그 1에 가까우면은 1에서 다시 50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과도하게 주가가 이유 없이 급락을 하거나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면은 다시 평균 가격인 50% 정도까지 다시 올라오려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50% 정도 그 수치? 그러니까 한 35만 원에서 37만 5천 원 정도로 다시 주가가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 이동평균선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격도라고 하는데요. 이격도를 맞추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NC소프트 이번에 그냥 수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좀 수익 탈출을 하시면은 다음부터는 꼭 NC소프트 아니더라도요. 매물대 평균 실제로 지금 주가로 진입한 50%보다는 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5만 원 밑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다면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봐야 되겠죠. 차트로 접근했을 때는 일단은 우상향이라고 부르죠. 이동평균선을 기본으로 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5일선이 보이는 게 핑크선이잖아요. 5일, 지금 완벽한 정배열의 그림이네요. 지금 밑에 121선, 61선, 뭐 약간 좀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그림은 정배열이라 부르죠. 추세상으로 계속 우상향이라고 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 패턴은 진행 중이고요. 차트로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진입가가 되는 거예요. 진입가가 50%까지는 못 잡았어도 한 40만 원 정도에서만 잡을 수 있었어도 지금 수익이거나 대응하기가 편한 상황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일단 다른 것 좀 볼게요. 그리고요. 이거 주가 빠진 이유 중에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급이라고 보거든요. 흔히 얘기를 하죠.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고 개인이 사면 떨어진다. 최근 거를 좀 누적을 보면 여기 잠시만요. 펜이 됐다. 제가 컴퓨터용 펜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최근 한 달이죠.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최근 수급이거든요. 개인에 보면 자세히 봤을 때 플러스로 21만 7,655가 떠 있고요. 이 개인이 다 사고 나머지를 보세요. 아이고. 나머지 게 외국인, 기관,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나머지 해당하는 기관들이 전부 팔았죠. 근데 이 물량을 누가 받은 거예요? 개인이 완전 순수하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뭐 금융투자, 보험, 기타 등등 나머지 기관들이 지금 전부 물량을 개인한테 던진 상황이라는 거죠.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그림이 좋지는 않은데 다시 이게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주가를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이건 10월 기준이고요. 9월로 돌리면 외국인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8월로 돌려도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7월로 돌아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6, 7, 8, 9, 10 계속 주가가 상승이 되고 있을 때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이걸 어쩌라는 거냐. 외국인이 들어올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점이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개인의 매도 물량, 개인이 팔려는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일본 기준으로 보면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어요. 이때 개인이 모든 물량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계속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사실 때 좀 보셨겠지만 NC소프트 자체가 나쁜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NC소프트가 일단은 기사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 대만 같은 데서도 일단은 또 이제 리니지 M이 발매가 되고 그 다음에 공성정도 11월부터 출시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NC 같은 경우 되게 꾸준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유일하게 매수 단가예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쌀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모든 증권사 프로그램 보면은 HTS든 MTS든 안에 기업 분석이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실 때 뭐 퍼나 뭐 PBR 이런 거 보기 좀 힘드시면 그래프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초보 입장에서 입문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투자의 의견 컨센서스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요. 얘네들이 뭐 그냥 증권사 애들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뭐 책임감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써놓는 거거든요. 이거대로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볼 때 이거 밴드 보세요. 이거 꽤 괜찮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PER 밴드, PBR 밴드 있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PER 밴드, PBR 밴드 있는데 이게 좀 과도하게 급락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선들 중에서요. 최하단선에서 놀고 있을 때 있잖아요. PER도 퍼도 그렇고요. PBR도 그렇고요. 하단선에서 놀고 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구간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균 50% 매물대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 구간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있을 때 이 기업이 정말 좋아 보인다 싶으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요런 자리는 청산을 생각해 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PBR 밴드상으로요. 하지만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거는 NC소프트 종목 자체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 지금 손해 안 보는 기업이거든요. 계속 매출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2017년 6월까지는 매출이 뭐 25869에서 숫자가 잡히긴 2586억으로 숫자가 잡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으로 좋거든요. 여기 지금 9월 것도 보면은 7040인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매출이. 영업이익률도 좀 중요한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수치가 상당하게 막 튀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보통 게임주가 상태가 좋아요. 전반적으로. 또 하나 호재라기보다는 또 하나 지금 물량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또 있다면 배당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에 보통 배당락을 하는데 제가 NC소프트를 거래해 본 적이 있던 입장은 아니라서 근데 보통 아마 대부분의 기업이 11월이나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니까요. 그때쯤 되면 배당락 이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를 노려서 웬만하면은 NC소프트는 수익 실현의 느낌보다는 탈출의 느낌으로 탈출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보실게요, 다시. 46만 9천원. 배당락 좀 해가지고 지금 다시 47만원 정도 올라오기를 희망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지금 빌어야 돼요. 지금 100%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데 크게 급락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비중이 지금 총 제가 투자 금액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정도 현물 들어갈 때 기준을 잡는 건 괜찮거든요. 잠깐만요. 메모장이 좀 있어야겠네. 말로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듯도 해서 현물 매수할 때는요. 1차 매수를 보통 20%, 2차 매수를 30%, 3차 매수를 뭐 50% 정도로 분할해서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의 관점 말고요. 그러니까 좀 가끔씩 나는 그냥 월급이나 연봉을 불려보겠다 이런 개념이라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현물 매도를 할 때는 청산이죠. 현물 청산을 할 때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1차는 50%, 그 다음에 2차는 30%, 3차 청산은 20% 정도. 수치는 조금씩 바꿔도 되는데요. 여기서 특이사항이 이거죠. 최초 진입은 싸게. 만약에 20%밖에 못 사도 20%밖에 못 샀는데 막 주가가 날아가요. 100% 비중은 넣진 못했지만 그래도 수익은 수익이잖아요. 뭐 이게 뭐 치킨 값이 됐던 아니면 한 달 월급이 됐던 들어가는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손실 볼 가능성 리스크는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원칙으로 1차 매수를 20%를 넣고 2차에 30%를 넣고 3차에 50%를 넣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으면은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요. 일단은 비중이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차 매수를 여기서 고점에서 했잖아요.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46만 9천 원에 매수를 했으면 한 요 정도 구간 뭐 42만 원 아래에서 2차 매수를 할 수 있고 평균 50% 구간 요쯤에서 3차 매수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탈출이 무조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절을 끊기에는 이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보다는 언제가 되었든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배당락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게임주 특성상 겨울에도 상승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본전 가격 근처 오면 욕심 없이 거의 대부분 청산하고 소량만 보유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면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평균 단가 정도 한 46만 9천 원 정도 왔을 때 47만 정도 왔을 때 청산은 20% 정도 한번 해보시고요. 20%가 80% 정도? 여기다 또 써드릴게요. 지금 평단가가요. 46만 9천 원이잖아요. 46만 9천 원인데 만약에 목표 본절 가격 47만 원 정도? 혹시나 도달한다면 대부분의 물량 청산을 하시고요. 혹시나 더 가도 아쉬워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비중은 한 10에서 20%만 남겨두세요. 이 종목이 나는 진짜 NC소프트를 꼭 보유를 해야 돼라는 느낌이 꼭 드신다면 10에서 20% 정도만 남겨두시고 현금을 한 80% 정도 확보를 해두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금 80% 확보했다는 거를 그냥 두진 마시고요. 그냥 각 하루에 한 번씩 시세 조회를 하시다가 혹시나 40만 원대나 뭐 42만 5천, 42만 5천보다 40만 원이 좋을 것 같아요. 40만 원에서도 그렇게 엄청 아름다운 가격은 아닌 게 이렇게 다시 보실게요. 2.9%, 4.1%, 5.9%, 매물대로 봤을 때는 6%, 한 12%고 상위 12%거든요. 그쵸? 그럼 2차 매수를 40만원대에 넣고 3차 매수를 한 35만원 정도 혹시나 빠지면 그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35만원은 안 올 수도 있고 40만원은 안 올 수도 있는데 언제든 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대응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6만 9천원 정도나 47만원 정도 11월이나 12월에 하루라도 도달하는 날이 있으면 그때 미련 없이 대부분 청산하시고요. 그리고 한 10에서 20% 정도만 아쉬우면 물량 남겨두셨다가 혹시나 그 상태로 쭉쭉 올라가면은 그냥 그거 지금 그 수익 보신 걸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다시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있다면 40만원대 2차 매수 그리고 35만원대 3차 매수 정도로 해서 비중 여기서 40만원대에 30%, 35만원대에 한 50% 정도 실어서 다시 100% 맞추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NC소프트가 올라가야 되겠죠. 현재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전일 주가가 빠진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회사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매출액이 나쁜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회사 자체에 전혀 문제 없고요.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냥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차익 실현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매매 동향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이 정도로 봐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이죠. 뭘 봐야 되지? 쇼박스죠. 쇼박스는 이게
차트가 우상향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하향도 아니에요. 이런 걸 횡보라고 하고 박스권 비추세라고도 불리거든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올라가겠죠. 쇼박스라는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지금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게 장기 투자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매수 가격이 5,860원이면 대략 요 정도네요. 언제 매수를 했는지는 전 시점을 못 들어서 8월에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6월쯤 매수했다가 다시 계속 몰려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5,860원이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얘가 쇼박스 같은 경우는 영화 몇 개 알아봤어요. 대체 무슨 영화가 있었나. 근데 쇼박스 알아보니까 최근에 택시 운전사 좀 많이 대박 났잖아요. 그거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그것까지 반영된다면은 좀 한 12월쯤 되면은 상승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NC소프트 보다가 위에 매물대 보면은 참 나쁘진 않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아래에서부터 계산해 볼게요. 2%, 7.2%, 9.2%, 그 다음에 97, 17.5%, 37.5%.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한 싸게 매수 한 35% 정도 내에는 속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대로라면 평균 50%를 향해서 간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7,000원대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급한 급전이 아니라면요. 그냥 보유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그냥 이 종목도 투자 의견은 개인적으로 매수, 매도 이런 건 아니고요.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도 좀 볼게요. 쇼박스 같은 경우도 보죠. 얘도 지금 매수 시기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5개에서 여기 정도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거거든요. 요 정도 구간이요. 크게 물리지 않는 구간이에요.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매출이나 실적이 꾸준하다는 전제로요. 근데 지금 이 정도라면은 신규로 매수 넣거나 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닿을 듯 말 듯한 요 구간이 아마 매수 가격대가 5,000원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부터도 혹시나 쇼박스를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웬만하면은 한 제일 끝라인 여기 정도 닿을 시점이 오면은 그쯤 매수 넣으면 괜찮아 보여요. 파워밴드 같은 경우도 한 요 정도쯤이 좋겠죠. 나머지 것도 좀 볼게요. 나쁘진 않은 흐름이거든요. 마이너스로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마이너스로 돌았다가 매출액도 저조했다가 일단은 예상 추정치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영화 개봉한 거 택시 운전사 반영된다든지 하면은 매출액 부분이 좀 증가될 것 같아요. 그럼 차트도 따라서 올라오겠죠. 쇼박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에 비하면 걱정할 게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텐데 얘도 수급을 한번 볼게요. 얘도 수급을 보면 최근에 기관이 좀 매수를 했네요. 개인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계속 빨간색 뜨잖아요. 4월, 3월, 4월, 2월, 2, 3, 4, 5, 6, 7, 8. 7월쯤까지는 거의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특이사항 보면은 뭐 9월, 10월 지금 봤을 때는
최근 달이었던 10월달 보면은 그 개인들이 그동안 샀던 물량을 다 팔고 있네요. 근데 이걸 차트를 반영해서 다시 볼게요. 9월에서 10월. 개인이 팔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9월에서 10월 넘어오는 이때 구간에 개인이 파는 동안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사면 개인이 사면은 떨어지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면은 오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시점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너무 하향돼서 빠진 게 아닌가 싶을 때마다 매수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 좀 약간 외적인 그 요소 좀 낮아볼게요. 지금 11월에도 영화가 또 있네요. 인도네시아 로컬 영화 홀리데이 인 발리. 12월에 실적이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4분기가 확실히 3분기보다 많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또 있네요. 4분기에 지금 개봉 예정작이 김래원 주연의 희생부활자, 그리고 현빈 유지태 주연의 꾼이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실적 택시 운전사랑 포함돼서 반영되면은 수익 실현 가능할 구간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익 실현할 때도 웬만하면은 50%, 30%, 20% 비중으로 실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청산가는 제가 볼 때는 잠깐만 목표가가 얼마였지? 5,860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500원 정도는 최고 목표가가 될 것 같거든요. 5,860원에서 물량 지금 진입한 가격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그냥 대충 6,000원 정도 됐을 때 파셔도 되는데 근데 이거 수익 보려고 들어가신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량 부담이 되면 6,000원 정도 닿았을 때 한번 청산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6,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3차 물량까지 혹시나 간다면 그게 목표가가 잡기가 힘든 게 그 남은 3차 물량 같은 경우 어디까지 가나 그냥 가져가 보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차트 자체가 막 아름답게 좋지는 않아요. 바닥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막 기어갈 수 있거든요. 횡보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차트 NC소프트 물량을 좀 비중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하시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는 큰 수익보다는 작게 수익 났을 때 청산하고 갈아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쁜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입 가격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차트가 이게 바로 우상향이고 정배열이고 엄청 이쁜 차트예요. 이 차트 보시다가 쇼박스 보실게요. 방향성이 없는 거거든요. 위도 아래도 방향성이 없는 건데 아래로 내리자니 위에 가지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크게 막 내리지는 못해요.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갇힌 상황인데 평균 단가가 물린 단가가 NC소프트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좋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기다리고 있으면 수익을 실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볼 게 있나? 혹시나 빼먹은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업종 분석 볼까? 쇼박스. 이거 보셔도 느낌 오죠? 코스닥 종목 지금 코스닥 오락 문화 나와 있는 지수 보세요. 비싸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물론 실적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주가의 평균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 보시면 쇼박스의 위치가 여기에요. 물론 2016년 거기는 하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평가된 상태이지만 상승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BR, 매출의 성장률, 경쟁사 비교. SM 스카이라이프. 아마 매출액 증가율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얘네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겨울 좀 지나고 봄, 여름쯤 되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 시점을 개인적으로 겨울에서 봄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예, 쇼박스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럼 쇼박스 마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진입한 가격이 막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아요. 막 물려있다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이고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종목들보다는 그 바닥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 NC소프트 같은 경우. 나중에 계속 주식 보시다가 보면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한 요 정도 되는 구간. 바닥을 찍고 바닥을 다지고 높은 각도로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거 찾아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종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되게 잘 뚫리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한 흐름이 나올 테니까요. 목표가 좀 짧게 해서 수익 나시면 청산한다는 개념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6,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6,500원, 3차 20% 정도 만약에 홀딩을 더 하고 싶다면 6,500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쇼박스는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항공우주네요. 항공우주 보면 어떤 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저도 조금 아는 종목이거든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 작년에 좀 거래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정치적으로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정치적 이슈가 분식하기가 있던 파문이 어떻게 되든 가라앉던지 말던지 주가는 움직여요.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고 팔려는 사람이 있어도 움직이겠죠. 근데 과도한 급락을 어떻게 보면 한 상태잖아요. 기업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급락에 대해서 다시 갭이라는 걸 메꾸는 지금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차트보다 이거부터 볼게요. 기업 개요 스냅샷. 한국수출입은행. 잠시만요. 원래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바뀌었구나. 최대 주주가 원래 한국수출입은행이 아니었었는데 바뀌었네요. 얘네가 넘겨받았나봐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얘네가 여기 보면은 2017년 3월까지는 영업이익이고 매출이익이고 뭔가 플러스가 난 것처럼 보이네요. 플러스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빨간색이 떠 있어요. 분식회계 사건이 터진 시점 전후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다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앞에 분명히 얘네들이 장난친 거, 사고 친 것들이 반영이 다 안 되고 뒤에 조금씩 분할해가지고 나눠서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당분간 크게 이게 크게 막 급등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의견,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은 중립이거나 하향이에요. 하향이라는 건 일단 목표가를 낮춰야 된다는 거고요. 얘도 좀 중립적인 마인드고, 그나마 좀 좋은 걸 한번 찾아볼까요? 되게 높을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접근하려면 안 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네요. 제가 항공우주는 좀 아는 종목이라서 따로 안 봤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수치 보면 고평가되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코스피 운수장비, 코스피 섹터 지금 보면은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평균치보다는 좀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까 쇼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이나 다른 업종 대표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던 상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 많이 떠 있어요. 아직도 거품이 좀 껴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 얘네가 반영되는 가치보다 좀 위에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때가 대박이었고요. PBR로 봐도 상당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신규로는 새로 막 주식 진입할 때 PBR이나 펄을 수치로 정확하게 뭐 분석하진 않아도 그냥 대략적으로 이게 비싸거나 싸다는 느낌은 평균치보다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위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위에 떠 있죠, 평균치보다. 여러 가지로 다 하향이고요.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 그나마 밑에 있는 게 있는데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치적 테마랑 연결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거품이 엄청 많이 껴있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방산비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종목 자체가 많이 고평가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2013년에서 2016년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게 전부 2017년에 손실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느낌이 들면 그때 좀 상승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 그림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상승은 아니고 지금 하락 진행형이거든요. 목표가가 59,000, 잠깐만. 평단가가 59,800원. 59,800원이면 별 문제 안 되겠네요. 비중도 높은 편은 아니고. 웬만하면 항공우주도 그냥 본전 부근 오면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워낙 좋으니까 그냥 평단가 주변 오면은 좀 청산하고 비중 줄이고 이러면 될 것 같지만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혹시나 급등을 하게 되더라도 웬만하면은 본전 부근에서 청산하게 추천드릴게요. 59,800원이면은 힘내서 한번 또 올라가야 되는데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59,800원 혹시나 물리게 되더라도 그냥 기다리시다가요. 평단가 주변 오면 청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 종목보다 괜찮은 종목도 많고요. 위에 엄청나게 강력한 벽이 있어요. 얘도 여기 12.4%도 뚫어야 되고요. 그 위에 있는 24.4%의 물량도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걸려 있다는 거는 여기에 강력한 벽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 24.4%에 걸려 있다는 거는 여기에도 강력한 벽이 있다는 거죠.
주식에도 손익비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 손절매를 하실 생각인지 그냥 버티실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대 수익이 여기가 완전 저항이고요. 여기서부터 다 저항이에요. 저항대. 완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7만원대 매물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전 보고 놓으시면 청산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